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어, 금산, 첫 번째 답사지로 우리, 충민공 순절비, 여기에 왔습니다. 금산이라는 데가 인삼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0의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이제 동남쪽 끝에 붙어 있어서 사실 우리 내포 지역에서는 뭐 쉽게 오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곳인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런 이제 성격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녔던 내포 다른 지역하고 많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산을 오면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금산이었을까?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이곳이 남쪽으로 들어온 왜군이 이제 한양성으로 가기 위한 이제 경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로에 속하는 호남로, 영남로 그 길 노상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길의 중간쯤에 있는 이런 곳이라서 주요 경로라고 볼 수 없는데 굉장한 격전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었고요. 당연히 이유가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재밌는 이런 지역이었고 또 이제 인삼, 금산 인삼은 역시 전국적인 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제 이런 브랜드인데 또 인삼이 유명한 뭐 이유가 당연히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 금산이란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이제 뭐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개가 이제 어떤 모종의 연관성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연관성까지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데 적어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원인 뭐 공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원인 이런 것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삼과 임난 순절 이런 주제로 우리 금산을 오늘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이제 권충민공이라는 분의 그 유허비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온 이유는 바로 이제 임진왜란의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전투 격전 그거에 제일 첫 번째 시발점이 됐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이제 골랐는데요. 왜 이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까? 이게 이거를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지 않나. 금산이라는 지역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좋네요. 이렇게 A3로 출력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임진왜란의 주요 격전지를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선이 왜군의 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한성부 한양을 장악한 뒤에 이렇게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평양성을 장악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우리 금산이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왜군의 진로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로 쪽으로는 아예 왜군이 들어가지를 이제 않았었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선 이제 왜군의 진로가 이렇게 됐던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역사 전공하신 이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네,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일본군이 왜 이 루트로 갔는지 하면 되나요? 왜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제 왜군을 앞장섰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제 왜군을 앞장섰냐면은 지금 여기 남단에 있는 일본의 그 스시마섬, 저희가 대마도라고 부르는 섬이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왔어요. 왜냐면은 저 스시마섬 같은 경우는 조선에 항상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의 길을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여기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시마섬에 있었던 소 요시토시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근데 알고 있었던 조선의 길은 한양으로 가는 그 조공을 바치는 길, 이제 그 길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제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제 따라와서 이쪽 경상도를 통해서 중령조령을 넘어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길, 이제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전문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왜 그럼 금산으로 그러니까 되돌아온 거죠? 네, 애들이 되돌아옵니다. 4월 달에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고 그로부터 한 4달 정도가 지난 이제 8월 양력으로 그때경에 이제 여기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왜 되돌아온 거죠? 계속 올라가지 명나라까지. 네, 그 당시에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제 일본군의 이제 전략은 이제 육군이 빠르게 올라가서 한양에 있는 이제 선조를 붙잡고 이제 그 사이에 일본군의 수군이 이제 보급을 싣고서 이쪽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을 따라서 이제 한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군의 전략 전술이었어요. 근데 그 전략 전술이 막히게 됩니다. 누구에게 막히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로를 통한 그런 보급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군의 전략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충청도를 뚫고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본인들이 장악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이제 전투를 거치면서 전라도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워서 자신들이 장악했던 길, 그래서 이쪽 그 영남 쪽으로 다시금 내려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길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쪽 호남 쪽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소백산맥을 넘어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소백산맥에 있는 길, 영남에서 이제 호남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제 지금 저희가 온 이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의문이 쫙 풀렸죠? 네. 이래서 이 역사와 지리가 함께 다녀야 그래야 되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요 대동여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군이 이제 원래 올라갔던 길 영남로죠. 그러니까 이제 조령 또 추풍령 이제 이런 길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되돌아올 때는 또 조령으로 내려왔더구만요. 조령. 조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유명한 세제, 민경 세제 내려와 가지고 애들이 이제 김천까지 내려갔다가 추풍령을 넘어서 영동으로 들어옵니다. 영동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금산이죠. 여기 이제 대동여지상 주요 통로가 여기 있잖아요.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 숨고르기 한 데가 이제 여기 순양이라는 데입니다. 순양. 각 군현별로 이제 역이 있었잖아요. 역. 그래서 이제 영동에 딸린 역이 순양역이고요. 금산에 딸린 역이 여기 제원역입니다. 제원이 바로 이제 여기가 지금도 제원면이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요 순양에서 이제 이틀을 머무는데 정세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애들이 안 가본 길이니까 정세를 좀 정탐하고 그다음에 또 병사들도 쉬게 하고 이제 분탕을 합니다. 주변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금산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금강 이걸 넘어야 되잖아요. 이 금강을 어차피 한 번은 이제 넘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제원역이 여기에 있고요. 이 순양에서 제원을 오는 데는 여기네요. 순양. 여기가 이 자리고요. 이 순양에서 제원을 오는 데는 금강을 이렇게 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아까 닥실나루 공사 중이라는데 못 들어갔었는데 그 닥실나루가 이제 여기를 건너오는 길이었고요. 또 하나의 길은 더 하류 쪽에서 저 앞에 보이는 산 그쪽으로 넘는 길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군들은 그 강가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하류니까 아무래도 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이걸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얘들을 저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어
요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금산군 수의 권종이란 분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권종이란 분이 금산 군수였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 금산군에 있던 이제 병사들, 사실 뭐 그때 이런 군연에 딸린 병사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옛날에. 이제 많지 않은 병사지만 어쨌든 모집을 해서 이제 그때는 전라도였으니까 이제 전주 가명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전주 가명에서 이분이 이제 소외를 좀 당합니다. 우선 이제 당시 나이가 한 38살 그 정도 됐는데 나이가 많다. 이제 그런 이유로 그 병사들을 전부 전주 가명에 이제 다른 그 장수들 휘하로 보내고 그 군량미 담당 이런 거를 이제 맡겼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화도 나고 또 금산이라는 데가 이제 자기가 군수였으니까 또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돌아오시더라고요. 군사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의병 비슷하죠. 관군이긴 한데 어쨌든 모아서 모은 게 한 200명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의 우두머리가 이제 찰방이라고 하죠. 찰방. 근데 이제 군수는 군현 중에도 군수는 이제 종사품이니까 좀 위계상도 높은 직위지만 찰방도 꽤 높은 직위입니다. 도로를 관리하지만. 그래서 찰방이 이제 종육품, 현감하고 사실은 동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극경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같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찰방에 무슨 병사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병사 있어봤자 몇 명 안 되지. 그래서 합쳐봐야 200명밖에 안 되는 병사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저곡산성 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 건너온 이제 왜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왜군이 뭐 10,000명도 넘었다고 하니까 이 루트로 온 애들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200명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강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전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 상류 지역에 막 흙탕물을 일으켰대요. 병사들을 보내서.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오니까 이제 왜군들이 강의 깊이를 짐작을 못하는 거죠. 어디로 건너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쉽게 못 건너오고 저기서 이제 진을 치고 저 천내리라고 하는 동네 거기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뭐 야사지만 이런 얘기가 또 전해와요. 그러고 대치하고 있는 중인데 저 아래쪽으로 웬 여인이 뽕님을 따가지고 유유히 거기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군들이 얕으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강을 건너서 뭐 200명밖에 안 되니까 포위를 하고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뭐 중과 부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튿날에 이제 전사를 하고 마는 이런 비극이 있었던 이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음날 건너온 왜군이 그대로 이제 금산 관하로 진격하는데 이미 이제 그 전세가 뭐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관군들이 그냥 이따 가볼 이티 넘어서 전주를 후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바야카와 군대가 사실상 무혈 입성을 하는, 금산을 그냥 무혈 입성으로 접수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권종이란 분의 이제 이런 희생이 그냥 헛되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자리, 금산 전투가 시작된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와 있고요.